어휴, 너같이 냄새나는 애가 동창회? 격 떨어지니까 나가줄래?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우는 오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순식간에 그 냄새는 동창회장의 분위기를 시궁창으로 몰아넣었어요.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엔 무슨 이야기가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에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남겨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하시면 선택하여 멋진 인생 드라마로 탄생시켜 드립니다. 지우는 초대장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었죠. 지우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그 초대장을 봤습니다. 참석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사실 고민할 이유는 없었어요. 지우는 올해 38이었습니다. 프리랜서 번역가이자 동시통역가로 15년째 일하고 있었죠. 국제회의에서 통역을 맡기도 하고 해외 기업의 중요한 계약서를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지우의 이름은 제법 알려져 있었어요. 경력도 탄탄했고 수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우는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언어와 언어 사이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일. 그건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문화와 의미를 전달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지우에게 동창회는 특별히 두려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굳이 가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죠. 학창 시절의 지우는 지금과 많이 달랐거든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반에서 인기가 있는 아이도 아니었고 특별히 친한 친구도 없었어요. 급식실에서 줄을 설 때 새치기를 당해도 그냥 넘어갔고 조별과제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되어도 혼자 했습니다. 싸우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 책 한 권 더 읽는 게 나았으니까요.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투명인간처럼요. 하지만 졸업 후 지우는 달라졌습니다. 대학에서 통번역을 전공하며 실력을 쌓았고 졸업 후엔 프리랜서로 독립했어요. 처음엔 작은 일부터 시작했지만 성실함과 정확성으로 하나씩 커리어를 쌓아갔죠.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었고 시아버지는 그 기업의 회장이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결혼 후에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일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지우는 자신의 일을 지켰어요. 전 제 일이 좋거든요. 지우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밝혔고 시아버지는 그런 지우를 오히려 인정했습니다. 지우는 화려하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자기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지우가 동창회를 망설인 이유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는 게 조금 번거로웠을 뿐이었죠. 그때 반장이었던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우야, 이번엔 꼭 나와. 다들 궁금해하더라.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어, 갈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과거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어요. 동창회 당일 아침, 지우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였지만 지우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평소 입던 스타일대로 골랐습니다. 심플한 네이비 블라우스에 베이지 슬랙스.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이었죠. 액세서리는 작은 진주 귀걸이 하나. 화장도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했어요. 거울 앞에 선 지우는 자신의 모습을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괜찮았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으로 내일 있을 회의 자료를 훑어봤어요. 국제 컨퍼런스 통역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요.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손님 다 왔습니다.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어요.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멈춰섰어요.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까? 문득 학창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늘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자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시절.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와 지금은 달라. 지우는 더 이상 그 시절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길을 만들어 온 사람이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을 먼저 찾았어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한 번 더 발랐습니다. 손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지우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그냥 잠깐 들렀다 오는 거야. 지우는 가방을 챙기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레스토랑 문 앞에 섰어요. 문 안쪽에서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자연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환한 조명 아래 사람들이 무리지어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우를 알아볼까 싶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지우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놓인 음료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죠.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얼굴들이 조금씩 기억났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지우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지우는 담담하게 생각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머, 박지우? 진짜 너 맞아? 날카롭고 높은 목소리가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곳엔 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에 명품 가방을 든 리아. 학창 시절부터 늘 눈에 띄던 친구였죠. 지우는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리아야. 오랜만이네. 목소리는 차분했고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리아는 지우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어머, 박지우 맞지? 진짜 너 맞아? 리아의 목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리아야. 오랜만이네. 리아는 지우에게 다가왔어요.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엔 명품 시계가, 어깨엔 유명 브랜드 가방이 걸려 있었죠. 귀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까지. 리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반면 지우는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심플한 블라우스에 슬랙스, 작은 진주 귀걸이 하나. 두 사람의 차림새는 확연히 대비됐죠. 리아는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던 동창들을 손짓으로 불렀어요. 얘들아, 여기 와봐. 박지우야, 박지우. 기억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 박지우? 누구더라? 맨날 구석에 앉아있던 애 있잖아. 리아가 대신 설명했어요. 얘 기억 안 나? 항상 조용히 책만 읽던 애. 말도 거의 안 하고. 사람들은 어렴풋이 기억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가만히 서서 그 상황을 지켜봤어요. 표정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리아가 물었어요. 그래, 지우야. 잘 지냈어? 결혼은 했어? 질문은 친근해 보였지만 어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응, 결혼했어. 아, 그래. 남편은 뭐 하시는데? 지우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회사 다녀. 짧게 대답했죠. 리아는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 무슨 회사? 대기업이야? 지우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리아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화제를 바꿨어요. 그럼 넌 뭐해? 일은 하고 있어? 응, 번역 일하고 있어. 번역? 아, 그거 집에서 하는 거 아니야? 리아의 목소리에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집에서 하는 알바 같은 거? 요즘 그런 거 많잖아. 재택근무? 주변 사람들이 웃었어요. 지우는 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프리랜서로 통번역 일하고 있어. 15년째. 아, 그래? 그럼 수입은 괜찮아? 리아의 질문은 점점 노골적이 됐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옆에 있던 한 여자 동창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지우 대학 때 통역대회에서 상 받았잖아. 내가 기억하는데. 리아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대학 때 얘긴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그리고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죠. 근데 나 있잖아. 요즘 너무 바빠. 우리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서 말이야. 리아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모임도 많고 골프도 배워야 하고. 아, 맞다. 다음 주에 제주도 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와, 제주도? 좋겠다. 어디 호텔인데? 리아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호텔 이름도, 비행기 좌석 등급도, 함께 가는 사람들 이야기도. 지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리아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남편 이야기, 집 이야기, 차 이야기. 모든 게 자랑이었죠. 그러다 다시 지우를 보며 물었어요. 넌 어디 살아? 아파트? 응. 어디쯤인데? 강남? 아니, 강북 쪽. 아, 강북. 그렇구나. 리아의 말투엔 미묘한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강남 타워 팰리스 사는데. 알지? 그 유명한.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거기 되게 좋더라. 한강뷰에 헬스장도 있고. 넌 거기 가본 적 있어? 아니. 아, 그럼 나중에 놀러와. 구경시켜줄게. 말은 친절했지만 느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점점 이 자리가 불편해졌어요. 리아의 말들이 하나하나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엔 드러내지 않았죠. 지우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리아야, 미안한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아, 그래. 다녀와. 리아는 흔쾌히 말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지우는 천천히 자리를 떴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화장실로 향했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세면대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가슴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리아의 말들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서 하는 알바 같은 거, 강북, 다녀와. 모두 사소한 말들이었지만 그 안엔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지우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로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손에 묻은 물로 얼굴을 가볍게 적셨습니다. 조금 정신이 드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지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한텐 내 삶이 있는데 리아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학창 시절 늘 리아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인기 많고 예쁘고 집안도 좋았죠. 반면 지우는 구석에 있었어요. 눈에 띄지 않는 학생. 그 시절의 감정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때와 지금은 달라. 핸드백에서 립스틱을 꺼내 다시 발랐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한 번, 두 번,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레스토랑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지우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조금만 있다 나가자. 지우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얼굴 한번 비쳤으니 됐어요. 이제 슬슬 자리를 뜰 때가 된 것 같았죠. 지우는 다시 레스토랑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리아가 여전히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지우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우야, 이리 와. 사진 찍자.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하기도 어색했어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리아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무언가 계획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지우는 그걸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별일 있겠어. 하지만 지우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곧 일어날 일을 지우는 아직 몰랐어요. 리아가 손짓했습니다. 지우야, 이리 와봐. 다 같이 사진 찍자. 리아의 친구들이 지우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 오랜만에 다 같이 찍자. 추억 남기자, 추억. 사람들이 웃으며 지우를 둘러쌌습니다. 지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들 사이로 들어갔어요. 자연스럽게 지우는 중앙에 서게 됐습니다. 리아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자, 다들 준비됐어? 하나, 둘.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리아는 핸드폰을 내리지 않았어요. 화면을 보며 무언가 확인하듯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죠. 있잖아, 지우야. 리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리아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리아가 한 걸음 지우에게 다가섰어요. 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지우는 리아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볼품 없어. 그게 내 문제야. 리아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리아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왜긴 왜야. 난 예전부터 내가 싫었어. 리아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넌 항상 구석에서 나를 바라봤잖아. 그 눈빛 기억나? 무슨 눈빛? 판단하는 눈빛. 마치 나를 평가하는 것처럼. 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넌 말은 안 했지만 난 알았어. 내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아야, 난 그런 적 없어. 넌 오해하고 있어. 오해? 오해라고? 리아가 비웃었습니다. 넌 항상 그랬어. 조용한 척하면서 속으론 다 판단했잖아. 리아야,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지우가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리아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돼? 리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감정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넌 지금도 그래. 차분한 척, 여유로운 척. 그게 제일 짜증나. 리아가 테이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테이블 위엔 음료수 잔들과 접시들이 놓여 있었어요. 리아가 잔을 집었습니다. 리아야, 뭐 하는 거야? 누군가 말했지만 리아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잔을 지우에게 향했습니다. 찰싹. 음료수가 지우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으악.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리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접시 위에 음식까지 집어 지우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어요. 파스타 면발과 소스가 지우의 머리카락에, 옷에, 얼굴에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웃음소리도, 음악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어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얼굴에서 음료수가 뚝뚝 떨어졌죠. 몸이 떨렸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리아가 지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제야 내 주제를 알겠지? 리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알겠어?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 안은 고요했습니다. 20여 명의 동창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두 지우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도움을 구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지우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슬쩍슬쩍 화면을 만지는 게 보였습니다. 촬영하고 있는 거였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렸어요. 못 본 척하는 얼굴들. 한 여자 동창이 지우 쪽으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지우야, 괜찮. 그때 리아가 그 여자를 쏘아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여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건 리아의 행동보다 더 아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돕지 않는다는 사실, 모두가 방관하고 있다는 현실. 남자 동창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야, 리아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리아가 그를 돌아봤어요. 넌 상관 마. 내가 아는 일도 아니잖아.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섰어요. 그때 회장 지배인이 다가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지배인이 지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리아가 가로막았어요. 괜찮아요. 저희끼리 해결할 일이에요. 하지만 괜찮다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리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배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우를 한 번 더 보더니 물러섰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도 봤어요. 어른조차 외면하는 상황. 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가방을 집었다가 다시 떨어뜨렸습니다. 음료수에 젖은 손이 미끄러웠거든요. 리아가 지우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가? 지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비켜줘, 리아야. 사과도 안 하고 갈 거야? 뭐?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위기 망친 건 너잖아. 사과해야지. 리아의 말에 지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음료수에 섞여 흘러내리는 눈물.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리아가 비웃었어요. 말도 못하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지우는 리아를 피해 옆으로 돌아섰습니다. 비틀거리며 출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발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가슴에 꽉 안고 걸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쌍하긴 한데. 근데 리아가 왜 저러는 거야? 몰라. 우리가 끼어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모두 구경꾼일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회장 문 앞에 도착했어요. 문손잡이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겨우 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가는 순간 뒤에서 리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신 오지 마.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니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까 그 음악 소리도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지우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앉아 무릎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옷은 엉망이었고 머리카락에선 음식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사실, 모두가 외면했다는 현실. 그게 제일 아팠어요.
지우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있었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지우 앞에서 멈췄어요. 지우야.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곳엔 시아버지 정익현이 서 있었습니다. 정익현은 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지우는 시아버지를 보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무너졌어요. 아버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정익현이 지우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다치진 않았지? 지우는 시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일어섰습니다. 정익현은 지우의 상태를 살펴봤어요. 머리카락에 엉킨 음식물, 얼룩진 옷, 젖은 얼굴. 시아버지의 턱선이 굳어졌습니다. 뒤에서 비서 한 명이 조용히 따라왔어요. 정익현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곧바로 가방에서 깨끗한 타월을 꺼냈어요. 고맙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타월을 받아 얼굴을 닦았습니다. 정익현이 물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익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구나. 아버님, 그냥 가요. 제발. 지우가 말했지만 정익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우리 며느리한테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을 그냥 둘 순 없지.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익현은 지우를 부축하며 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비서가 앞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서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정익현과 지우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정익현은 회장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깔끔한 맞춤 정장에 똑바로 선 자세, 흔들림 없는 눈빛.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분 누구야? 옆 사람이 대답했어요. 저 사람, 정익현 아냐? 대하그룹 회장. 뭐, 진짜? 맞아. 얼굴 봐. 신문에서 본 적 있어.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리아는 사람들 뒤에 서 있었어요. 정익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정익현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의자 좀 가져오게. 비서가 재빨리 깨끗한 의자를 가져왔어요. 정익현은 지우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여기 앉아. 힘들었지. 그리고 비서에게 다시 지시했어요. 물 한 잔 가져오고 깨끗한 수건도 더 준비해. 네, 회장님. 비서가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정익현은 회장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제 며느리 박지우입니다. 회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정익현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15년째 전문 번역가이자 통시통역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는 물론 대기업 계약서 번역까지 맡고 있죠. 사람들의 눈이 커졌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귀한 손자 둘을 낳아 훌륭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정익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 나이는 올해 12살, 작은 아이는 9살입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죠. 이 모든 게 이 사람의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어요.
정익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며느리는 대학으로 문화사업부 이사로도 재직 중입니다. 사람들이 또 한 번 놀랐어요. 회사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면서도 한 번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텁고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죠. 정익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내 소중한 며느리에게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익현은 다시 한번 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목격자시군요. 그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정익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목격하고도 말리지 않았다면 그것도 책임입니다. 한 남자 동창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리아가. 모든 시선이 리아에게 쏠렸습니다. 리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왔어요. 그게 제가 그랬어요. 리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장난이 좀 과했을 뿐이에요. 저희 원래 친했거든요. 정익현은 리아를 바라봤습니다. 장난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게 사람에게 음식을 끼얹는 게 장난입니까? 그것도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한 기업의 이사인 사람에게 말입니까? 정익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리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익현이 비서를 돌아봤습니다. 여기 CCTV 있습니까?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비서가 회장 지배인을 찾아 나갔어요. 리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익현은 지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괜찮겠어? 네, 아버님. 괜찮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익현이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 며느리는 강한 사람이야. 15년 동안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지. 이런 일로 무너질 사람이 아니란 걸 나는 알아? 그 말에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리아의 남편 민석이었죠. 민석은 상황을 파악하고 정익현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민석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정익현은 민석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이 사람 남편입니다. 민석이 리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 당신 아내가 한 일입니다. 당신이 대신 사과할 일이 아니죠? 정익현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더구나 당신 아내는 우리 며느리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준 겁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에게, 한 회사의 이사에게 말입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두려움 때문에 하는 사과였습니다. 정익현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사과하는 건 나한테 들켜서입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서입니까? 리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익현이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일어나자. 집에 가야지.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네, 아버님. 지우가 일어섰습니다. 정익현은 지우의 어깨를 감싸며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리아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익현은 멈춰서서 리아를 돌아봤습니다. 용서는 이 사람이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회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 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며느리에게 한 일, 그리고 방관한 여러분의 선택도 말입니다. 그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정익현은 지우를 데리고 회장을 나갔습니다. 비서가 뒤따랐죠. 문이 닫히자 회장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어요. 두려움이 섞인 침묵이었습니다. 리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석이 리아를 일으켰어요. 당신 도대체 뭘 한 거야?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며느리가 회사 이사라고 했잖아. 나도 몰랐어. 리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수군거렸어요. 대하그룹 회장이잖아. 제게 서열 10위 안에 드는 박지우가 그 집안 며느리였어? 게다가 회사 이사까지? 두 아들까지 있다고 했잖아. 완전 인생 승리자네. 우리 완전 큰일 난 거 아냐?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우리는 그냥 본 것뿐이잖아. 직접 한 건 아니고. 하지만 그 말에 확신은 없었습니다. 정익현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방관한 여러분의 선택도 기억하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두가 알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회장 밖에서 정익현은 지우를 차로 안내했습니다. 비서가 차 문을 공손히 열었어요. 지우가 차에 타자 정익현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익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야, 넌 자랑스러운 며느리야. 잊지 마. 아버님,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손주 훌륭하게 키워주고 일도 완벽하게 해내는 내가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오늘 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서 오히려 기뻤어.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제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차는 조용히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회장에 남은 사람들은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정익현은 자신의 말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많은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리아는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때 남편 민석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민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지쳐 있었습니다. 리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 벌써 왔어? 회식 안 한다고 했잖아. 회식은 무슨. 나 좌천됐어. 민석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리아의 눈이 커졌어요. 뭐? 좌천? 갑자기가 아니야. 오늘 아침에 인사팀에서 통보받았어. 민석이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지방 공장으로 발령났어. 다음 주부터 출근하래. 지방 공장이라니? 당신 본사 기획팀이잖아. 리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도 알아. 근데 어쩌겠어. 회사 결정인데. 이유는 뭐래? 조직 개편이래. 근데 나만 발령난 게 아니야. 민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팀에서 3명 더 나갔어. 다들 똑같이 지방으로. 리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계속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이틀 전에는 리아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리아야, 너 요즘 무슨 일 있었니? 무슨 일이요, 아빠? 회사에 투자하기로 했던 데서 갑자기 계약 취소했어. 이유도 없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야. 3군데나 동시에 취소 통보가 왔어. 리아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빠, 그게. 너 혹시 누구 건드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리아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일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에게서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리아야, 병원에 갑자기 세무조사 나왔어.
세무조사요? 응. 오늘 아침부터 조사관들이 와서 서류 다 뒤지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불안했어요. 우리 병원 15년 동안 한 번도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리아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여보, 너 그날 동창회에서 정확히 뭐 한 거야? 그게, 리아는 대답을 못했어요. 박지우한테 뭘 한 거냐고. 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되는 거야? 민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한테 화내지 마. 나도 몰랐다니까. 몰랐어? 대한그룹 회장 며느리인 줄 몰랐다고? 민석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지는 거 알아? 여보,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니까. 리아가 민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팔을 뿌리쳤어요. 미안하다고 해결돼? 좌천당한 게 해결돼? 민석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리아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리아야, 미안한데 다음 주 모임 못 갈 것 같아. 리아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그냥 바빠서. 다음에 보자. 짧고 차가운 답장이었습니다. 리아는 알았어요. 친구들이 자신을 피하기 시작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리아는 평소 다니던 필라테스 센터에 갔어요.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려 했죠. 안녕하세요. 리아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만 까닥했어요. 아무도 리아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리아는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라커룸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두 여자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아 봤어? 요즘 왕따 당하는 것 같던데. 당연하지. 대한그룹 회장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했대. 진짜? 무슨 짓? 음식을 머리에 부었대.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 미쳤네. 리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그 며느리가 회사 이사래. 엄청 능력 있는 사람인데. 아이고, 리아 이제 끝났네. 두 여자가 나갔습니다. 리아는 라커 앞에 서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리아의 아버지 회사는 결국 부도 위기에 몰렸어요. 투자 계약이 모두 취소되면서 자금 흐름이 끊긴 거였죠. 리아의 아버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무조사 결과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병원 평판에 타격이 갔어요. 환자들이 하나둘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리아는 집에서 명품 가방들을 꺼냈어요. 중고거래 사이트에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쁘게 쓰던 가방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팔아야 했어요.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거든요. 민석은 이미 지방으로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주말에만 집에 왔어요. 그것도 점점 뜸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리아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리아는 긴장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화난 얼굴로 들어왔어요. 내가 왜 왔겠니? 민석 때문에 왔지.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와 리아를 쏘아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어머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면 다야? 우리 아들 좌천당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8살에 지방 공장으로 쫓겨났어. 이게 다 네 잘못이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리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한 걸 알면 뭐해.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인데.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민석이 그러던데
내가 누구한테 못된 짓을 했다며? 어머님, 그게 누구야? 대체 누구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리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나간다. 너 때문에 더는 못 보겠어.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나가기 전에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민석이한테 이혼하라고 할 거야.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문이 쾅 닫혔습니다. 리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남편도, 집안도, 친구들도, 사회적 지위도, 리아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리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온 우편물을 확인했어요. 관리비 연체 통지서였습니다. 2달치가 밀린 상태였죠. 리아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명품 가방들을 팔아서 생긴 돈도 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석이었습니다. 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리아 씨. 민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나 혼자라도 살아야겠어. 여보, 제발.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혼자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려고. 민석이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더는 못 참겠어.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니까. 미안하다는 말 지겨워.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습니다. 민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리아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우는 거였어요. 그동안 리아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이 나빴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한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리아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화려했던 드레스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옷들을 입을 곳이 없었습니다. 모임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까요. 리아는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지친 얼굴, 화장기 없는 맨 얼굴,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리아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야?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였습니다. 리아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박지우. 그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리아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지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리아는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나야. 리아.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우야, 나 좀 만나줄래? 제발. 리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 말이 있어. 꼭 만나고 싶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말했어요. 어디서? 이틀 후였습니다. 리아는 지우가 말한 장소로 향했어요. 강북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리아는 거울을 봤어요.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수수한 티셔츠와 청바지, 명품 가방 대신 낡은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죠. 예전의 리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리아는 카페 문을 열었어요. 안쪽 창가 자리에 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리아가 다가가자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지우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앉아.
리아는 지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했지? 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았어요. 지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응,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일, 변명할 수가 없어. 나 정말 미쳤었던 것 같아. 지우는 가만히 리아를 바라봤어요. 왜 그랬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내가 미웠어. 리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넌 늘 조용했잖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게 왜 미운 이유가 돼? 모르겠어. 그냥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 같았어. 내 눈빛이. 리아가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내 착각이었어. 넌 날 판단한 적 없었지. 지우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맞아. 난 너한테 관심도 없었어. 그 말이 리아의 가슴을 찔렀어요.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리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다 잃었어. 남편도 친구들도 전부 다. 그래서 나한테 온 거야? 지우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용서받으려고? 아니면 도움받으려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리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난 그냥 진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이제 와서? 늦은 거 알아. 근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어. 리아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줘. 뭔데? 그날 내 옷 버렸지? 이거 변상하는 거야.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지우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 지우야, 제발. 이거라도 받아줘. 내가 지금 그 돈 더 필요한 거 알아. 가져가. 지우의 말에 리아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너무 나쁜 짓 했어. 리아가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참 후에 지우가 말했습니다. 리아야. 응? 넌 왜 그렇게 살았어? 리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 항상 남들한테 보여주려고만 했잖아. 명품 가방, 남편 자랑, 집 자랑.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내가 원하던 삶이었어? 리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리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난 그냥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 누구한테? 모르겠어. 다들한테? 세상한테? 리아가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 허상이었어.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아야, 난 너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알아. 당연해. 근데 한 가지는 말해줄게. 지우가 리아를 바라봤어요. 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무슨 말이야? 진짜 내 삶을 살라는 거야. 남한테 보여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지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우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는 시아버지 정익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집에 계셨어요? 응, 너 기다리고 있었어. 정익현이 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네, 잠깐 볼 일 있어서요. 지우가 시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정익현이 물었습니다. 리아 만났지? 지우는 놀라서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알지.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 받은 거. 정익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왜 만났어? 용서해 주려고? 지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용서하려고 만난 건지 아니면 그냥 확인하려고 만난 건지. 뭘 확인하려고? 그 사람이 진짜 반성하는지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확인하려고요. 정익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어땠어? 리아는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진짜 후회하는 것 같았고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근데 전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당연하지. 용서는 쉬운 게 아니니까. 정익현이 지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런데 말이야, 지우야. 네, 아버님. 나도 사과할 게 있어. 지우가 놀라서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싶어서. 정익현이 말했습니다. 리안의 집안의 한 일 말이야. 좀 과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은 잘못하신 거 없어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은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정익현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말이야, 지우야.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복수는 정의가 아니더라. 정익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였어. 근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렸지. 이건 복수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말했었지. 근데 경계가 모호하더라고. 정익현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도 그랬어. 약자였던 시절이 있었거든. 지우는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았어. 그래서 다짐했지. 내 가족만큼은 절대 그런 일 겪게 하지 않겠다고. 정익현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그래서 힘을 키웠고 돈을 벌었어. 가족을 지키려고. 아버님. 근데 지우야,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순 없더라. 정익현이 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옆에 있어주는 거였어.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고맙긴. 당연한 거지. 정익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넌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두 손주 훌륭하게 키우고 일도 완벽하게 하고.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야. 사실이지. 정익현이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지우야,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네, 알아요. 지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지우의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와 계셨어요? 여보, 나왔어.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무슨 이야기 중이세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정익현이 일어섰습니다. 나는 갈게. 너희끼리 시간 보내.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버님. 아니야. 집에 가서 먹을게. 정익현이 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기억해. 넌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익현이 집을 나갔어요. 남편이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별일 아니야. 지우가 미소 지었어요. 그냥 아버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어. 그래. 무슨 말씀?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지우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내가 약해서 참았던 게 아니었어. 응?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참았던 거였어. 근데 이제는 달라. 지우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이제는 내 곁에 사람들이 있잖아. 당신도 아이들도 아버님도. 남편이 지우를 안았습니다. 맞아. 우리가 있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아 있었어요. 얼마 후 아이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도 배고파. 작은아들도 따라 말했습니다. 지우가 웃으며 일어났어요. 그래, 엄마가 저녁 만들어줄게. 지우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지우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아. 내 곁엔 날 지켜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나를 지킬 수 있으니까. 지우는 미소 지으며 요리를 시작했어요. 거실에선 아이들과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소리였어요. 지우는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요. 화려하지 않아도,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게 진짜 삶이라는 걸요. 지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그게 진짜 품격이야. 그날 밤 지우의 집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서재에 앉아 번역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국제환경 컨퍼런스 자료였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행사였죠.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우야, 나야. 리아. 리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전보다 밝아진 목소리였어요. 리아야, 어떻게 지내? 응, 잘 지내. 너한테 좋은 소식 전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리아가 말했습니다. 나 작은 번역 일 하나 받았어. 내가 추천해준 곳에서. 정말? 축하해. 지우가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지우야. 내가 소개해준 번역 학원 덕분이야. 리아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했거든. 근데 해냈잖아. 응, 해냈어. 나도 믿기지 않아. 리아가 웃었어요. 그리고 있잖아. 민석이랑 이혼은 안 하기로 했어. 정말? 응. 우리 둘 다 많이 변했어. 솔직하게 얘기하기 시작했거든. 리아가 말했습니다. 민석이가 지방에서 다시 올라왔어. 다른 회사로 이직했어. 잘 됐네. 응. 이제 시작이지만 그래도 괜찮아. 리아의 목소리는 편안했어요. 지우야, 진짜 고마워.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내가 뭘 도와줬다고. 많이 도와줬어. 번역 학원 소개해주고 작은 일거리도 연결해주고. 리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한테 기회를 줬잖아. 지우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리아야, 내가 너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하긴 아직 어려워. 알아. 당연해. 근데 내가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봤어. 그래서 응원하고 싶었어.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천천히 가자. 고마워, 지우야. 정말.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럼 나 일해야 해서 다음에 또 연락할게. 그래, 지우야. 건강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봄바람에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지우는 생각했어요. 용서는 쉽지 않아.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큰아들이 현관문을 열며 소리쳤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작은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지우는 서재 문을 열고 나갔어요. 상? 무슨 상? 그림 그리기 대회요. 1등 했어요. 작은아들이 상장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아들을 안아 올렸어요. 우와, 우리 아들 최고네. 엄마, 나도 상 받았어요. 큰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은상 받았어요. 정말? 둘 다 대단한데? 지우가 두 아들을 안았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 저녁이 되었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정익현도 함께였죠. 할아버지, 저 오늘 상 받았어요. 작은 손자가 자랑했어요. 그래, 우리 손주 대단한데? 정익현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요. 큰 손자도 자랑했어요. 둘 다 훌륭하구나. 정익현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보며 말했어요. 지우야, 내가 잘 키운 거야. 아버님,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야. 사실이지. 정익현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자, 다들 먹자.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따뜻한 봄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익현이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아버님.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왔어요. 정익현이 말했습니다. 저번에 리아 만났다며? 네, 몇 달 전에요. 그 후로는 가끔 연락해요. 오늘도 전화 왔었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정익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 알아? 내가 리안의 집안의 한 조치들 다 풀었어. 지우가 놀라서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정말요? 응. 한 달 전에 정익현이 말했습니다. 계약 취소했던 거 복구하고 세무조사도 마무리되게 했어. 왜 그러셨어요? 내가 그 사람 도와주는 거 봤거든. 번역 학원도 소개해주고. 정익현이 지우를 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 내가 너무 심했나 싶어서. 아버님, 복수는 끝이 없더라. 어디서 멈춰야 할지 몰랐어. 정익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보여줬어. 진짜 강한 건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가는 용기라는 걸.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고맙긴. 내가 배운 거지. 정익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야,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밤이 깊었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생각했어요. 6개월 전 그날, 동창회장에서 겪었던 일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우는 강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그게 진짜 품격이라는 걸요. 지우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6개월 전 동창회 초대장이 있었어요. 지우는 그 초대장을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그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 지우는 더 강해졌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지우는 초대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 종이를 꺼냈어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힘이 있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약하다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방관도 또 하나의 폭력이라는 것을, 침묵했던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우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는 이제 괜찮아.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지우의 삶은 계속됩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하게. 그렇게 지우는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